이 세 번째 연인 기성전 결에서 저는 김삿갓의 천재적인 시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김삿갓의 시는 19세기의 시대적 산물이다. 그게 시대의 모습, 사회, 사상이 깃들어져 있다.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김삿갓의 시 삿갓을 엎다를 두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삿갓의 시 구격본을 한번 들어보시죠. 삿갓을 엎다. 김삿갓. 뜬 세상에 내 삿갓이 꼭 빈 배와 같아서 한 번 써 40평생을 따라 흘러다녔네. 목동은 가벼운 차림새로 소 먹이러 나가고 어부의 본색은 갈매기와 벗 삶는 것일세. 취하면 벗어서 가지에 걸어두며 꽃 구경하고 흥겨우면 들고서 다락에 올라 달 구경하네. 속인들의 의관이란 너나 없이 거칠해지만 하늘 가득 비바람 쳐도 홀로 근심 없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김삿갓의 시편 삿갓을 엎다 들어보셨습니다. 김삿갓은요, 본명이 김병년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김삿갓이라고 한자를 표현해서는 김릿, 삿갓 립자를 써서 김릿이라고 합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방갓쟁이로서 떠돌아 다녔습니다. 방갓쟁이가 뭐냐? 삿갓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을 낯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방갓이라고 했는데 그럼 삿갓과 방갓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삿갓이나 방갓은 좀 차이가 있지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방갓을 삿갓이라 하고 또 삿갓도 방갓이라 하고 막 그렇게 같이 써 있는데 엄격하게 구분을 하자면 삿갓은 좀 얕게 얼굴을 가린다. 그러니까 한 입술 정도는 보인다 생각하면 삿갓이고요. 이 목까지 내려가면 가리는 것이 방갓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삿갓은 외출용입니다. 비와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외출용이고요. 방갓은 어뢰용입니다. 탈상 때까지 입는 상제가 입는 상제, 상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조부모님이 돌아갔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다고 해서 부르자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데 해서 서는 갓이 방갓입니다. 김삿갓이 홍경래란에 가담한 할아버지 김익순이 자기 할아버지인 줄 모르고 과거 시험에서 자기 할아버지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 어머니가 가르쳐 줍니다. 김익순은 너희 할아버지다.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 할아버지를 갖다 망고의 역적이라고 욕을 했으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서 더 이상 안에 벼슬길에 나갈 수 없다. 또 벼슬길에 나가도 안 되죠. 김익순의 손자가 어떻게 됩니까? 역적의 손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세상을 나그네로서 방갓쟁이로서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엄격하게 따지면 김삿갓이 쓴 삿갓은 삿갓이라기보다는 방갓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모습, 신분 이런 것을 감추는 데 이용하기 때문에 방갓이 아니겠느냐. 시 삿갓을 엎다는 한자로 영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자는 입구의 길영자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똑같은 것으로 말섬언의
길영자 이렇게 영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전을 살펴보면 읊을 영, 노래할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한시는 엎다, 엎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시조 같은 것은 시조창 같은 것은 노래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조가 아니고 한시니까 삿갓을 엎다라고 해야 합리적입니다. 어떤 책을 보면 삿갓을 노래하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번역은 내 삿갓이라고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떤 세상의 내 삿갓이 꼭 빈배와 같아서 한 번 서 40평생을 따라 흘러다녔네. 떤 세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 떨부자, 부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한자 원문에. 이 부를 뭐 어떤 사람은 가뿐하다, 가볍다 뭐 이런 뜻으로 가뿐한 내 삿갓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나는 빈배와 좀 맞출라 하면 세상이 떠 있는 세상이다. 떤 세상. 그래서 떨부자 두 번 반복된 부부를 떤 세상이라고 이렇게 바꿔 봤습니다. 떤 세상이라고 하면 대체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부세라고 하거든요. 무상한 세상, 허무한 세상 뭐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속된 세상 이런 뜻도 갖고 있거든요. 일본의 연애 목파나 그림 아주 유명했죠. 에도 시대 때. 그 부세회라고 하거든요. 한자 회자가 회화할 때 해자. 그러니까 이것은 떤 세상 그림이란 뜻인데 이것은 속된 세상, 속세의 그림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해당하겠습니다. 무상한 세상 혹은 속된 세상 뭐 이게 다 해당되겠는데 내 삿갓이 꼭 빈배와 같아서 등 같을 등자 그러니까 직유법입니다. 뭐가 같아 등 허주란 말 우리말 빈배인데 짐을 실지 않은 배를 사람만 실었으면 빈배가 됩니다. 짐을 실지 않으면 빈배가 짐 실은 배는 빈배가 아니죠. 허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도 없이 그냥 뭐 둥둥 떠 있는 그 배도 빈배고 뭐 한 사람 한 명 좀 태워도 뭐 빈배라고 하겠죠. 떤 세상의 내 삿갓이 꼭 빈배와 같아서 한 번 서서 한 번 서니 한 번 선게 40평생은 그대로 지금 한자로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40평생을 따라 흘러다니네. 흘러다니네 이런 말은 없거든요. 없지만 빈배와 호응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내가 흘러다니다, 흐르다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뭐 떠있다, 흐르다. 배는 물 위에 떠있거나 물 위에서 흐르거나 하죠. 그래서 호응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표현으로서 흘러다니네. 뭐 사실은 40평생을 나하고 함께 했네. 따라다녔네. 내 40평생을 이 삿갓이 따라다니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한시는 네 부분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묶은 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연, 묶음. 그래서 이게 팔행시인데 둘로 이렇게 묶어서 기성정결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두 행은 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목동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소먹이로 나가고 어부의 본색은 갈매기와 벗 삼는 것일세. 목동과 어부의 삿갓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삿갓을 엎다라고 하는 이 시는 일종의 사물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물을 소재로 한 시, 제재로 한 시이기 때문에 사물시. 20세기 유럽에서는 사물시가 한때 유행을 했는데 이 사물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삿갓이라고 하는 사물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쭉 끝까지 읽을 때. 그래서 목동은 단순한 목동이 아니라 삿갓은 목동이요. 어부도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삿갓은 어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목동과 어부의 이 어부는 어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기잡이하는 늙은이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냥 나는 어옹이란 말을 잘 안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부라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늙은 어부 뭐 이렇게 되면 또 이 말이 또 길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여야 하거든요.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늙은이란 말이라도 굳이 내가 쓰지 않았던 겁니다. 목동과 어부의 삿갓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게 성이다. 그래서 잘 짝지우고 있다. 목동과 어옹.
그 늙은 어부 짝맺음이 잘 이루어져 있다. 대조적으로 말이죠. 목독은 가벼운 차림새라고 하는 건 가벼운 옷 차림새, 사카 차림새 뭐 이런 거겠죠. 소먹이로 나가고 경상도에서는 꼴먹인다고 하거든요.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풀을 가도 꼴이라고 하고 꼴망태 이런 말을 씁니다. 어부의 본색은 본색이란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본 모습이란 뜻인데 원문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부의 본색은 사구 모래사자가 있는데 모래밭 이런 뜻인지 사구 그 자체가 갈매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모래니 모래밭이니 이런 말을 안 써도 되겠다 해서 좀 절약한 겁니다. 언어를. 그냥 갈매기와 버삼는 것이실 때 동반자 할 때 반려할 때 반자 버삼다 함께 하는 것을 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배우자를 반려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반자가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버삼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어부의 본색은 삿갓을 쓰고 갈매기와 버삼는 그 모습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연 기성전 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가 막힌 시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한번 보세요. 취하면 벗어서 가지에 걸어두고 꽃 구경하고 흥겨우면 들고서 다락에 올라 달 구경하네. 한자는 어떻게 됐냐? 취래 탈게 간수하여 흥도 휴등 완월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치에 오면 올레자니까 치에 오면 탈괴 벗고 벗을 탈자 괴는 궤도 할 때 괴자 괴 걸개자 궤도 무려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림을 걸어 놓는 것을 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취래 탈게 취에 오면 무엇을 벗느냐? 삿갓을 벗어서 걸어두고 어디 걸어둔다는 것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관화수요. 화수 꽃나무거든요. 꽃나무를 본다. 구경한다. 꽃 구경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어두는 곳이 바로 꽃의 나뭇가지예요. 꽃나무의 나뭇가지다. 이렇게 봐야 합리적입니다. 취래 탈괴 간하수요. 취에 오면 삿갓을 벗어 걸어두면서 꽃나무를 바라보고 흥도 휴등 완을루라. 흥에 도달하면 이르면 휴대할 때 휴자 든다 그 말이죠. 휴대폰 할 때 휴자 휴등 등은 오를 등자 들고 오른다. 그 어디에 오르는지는 좀 이따가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흥에 도달하면 흥에 이르면 삿갓을 들고 완원류다. 원류 달을 바라보는 달 구경하는 누각입니다. 우리말로는 다락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락이라 하면 다락방을 연상하는데 다락이란 원래 뜻은 누각을 뜻합니다. 순수한 우리말이겠죠. 우리말이네요. 흥에 도달하면 삿갓을 들고 원류에 달 보는 달 구경하는 누각 즉 다락에 올라 오를 등자 원류라고 했으니까 완은 완상하다 감상하다 달을 완상하다. 그러니까 달 구경하다. 이 말입니다. 취해 오면 삿갓을 벗어 꽃나무의 가지에 걸어두고 꽃나무를 보고 흥에 이르면 삿갓을 들고 원류에 올라서 달 구경을 하고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취하면 벗어서 가지에 걸어두며 꽃 구경하고 흥겨우면 들고서 다락에 올라 누각에 올라 달 구경하네. 이렇게 꽃 구경과 달 구경을 짝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된 번역, 멋있는 번역입니다. 이 세 번째 연인 기성전 결에서 저는 김삿갓의 천재적인 시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 하나 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CD입니다. 우리나라 전설적인 락카였던 신중현 선생이 만든 김삿갓 시를 노래 붙인 CD입니다.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1장 첫 번째 CD는 9편, 두 번째 CD는 10편. 그러니까
19편의 김사과 시를 전부 다 이렇게 락 음악으로 곡을 붙였습니다. 뭐 그렇게 젊을 때의 명성에 비해서는 알려지지 않는 음반입니다만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음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두 번째 CD, 다섯 번째에 보면 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삿갓을 노래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혹시나 저작권 문제가 될까 해서 제가 들려주지 않고 그냥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19편을 가사를 이렇게 안에 두 페이지 썼으니 완전히 깨알 같은 글씨에 돋보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삿갓을 노래하다. 내 삿갓으로 말하자면 이 인생의 바다에 떠 있는 빈배와 같은 것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수심이 없다. 근심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떤 분의 번역을 역본을 가지고 신중현 선생이 이렇게 김삿갓의 삿갓을 없다를 삿갓을 노래하라를 곡을 만들었는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삿갓으로 말하자면 이 인생의 바다에 떠있는 빈배와 같은 것으로서 한 번 쓰자 40 가까운 평생을 서고 있노라. 목동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덜해서 송아지의 풀을 뜯기고 고기잡이 늙은이는 모래밭에 갈매기와 버타는 것과 같도다. 술이 취하면 옷을 벗어 꽃나무에 걸어두고 흥취가 나는 대로 술병을 차고 달맞이 달하게 오르도다. 어떻습니까? 저하고 다르죠? 술이 취하면 벗는다 하는 것은 옷을 벗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병을 아까 들고 올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휴등. 이것은 술병을 들고 올라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술병을 차고서 그러니까 취하면 옷을 벗어서 걸어두고 흥겨우면 술병을 들고 다락에 오른다 누각에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분의 그 역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이 삿갓을 노래하고 삿갓이 바로 주된 사물이기 때문에 삿갓을 벗고 삿갓을 들고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옷을 벗고 뭐 술병을 들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중현 선생의 락 음악으로 포크락으로 굉장히 안에 전자기타 소리가 아주 쨍쨍거리고 있습니다. 통기타는 주로 포크송 가수들이 부르고 이렇게 락커들은 전자기타로 이렇게 연주를 하지요. 마지막 기성전결 중에서 마지막 결을 볼까요? 속인들의 의간이란 옷과 갓을 의간이라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거칠해지만 나는 속인들의 그 어간처럼 이렇게 거칠애로 차를 입지 않는다. 그건 되는 대로 허름한 남루한 옷차림에다가 삿갓 쓰고 다닌다. 하늘가락 비바람 쳐도 홀로 근심 없네. 근심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자유이죠. 신중현 선생의 노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하면요 이렇습니다. 의간이란 속된 무리가 모두 바깥을 꾸미기 위한 것인데 비바람 치는 하늘 아래 나 홀로 수심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결 부분은 문제가 없는 옮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 중에서요 삿갓을 노래하다 하는 것은 보통 시조 같은 데에 해당된다. 옛날 그 중국 고전 논언지 시경인지 하여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언지 가영언이라. 시는 말하는 것이다.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정신 마음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 시는 노래는 영언 말을 길게 하는 것이다. 청살리 백개수야 이런 식으로 아주 말을 길게 하면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언을 한자로 하면 아까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입구변의 길영자, 말씀 언변의 길영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구영언 하면 우리나라의 옛 시조집으로 유명하죠. 청구는 푸른 언덕인데 중국 사람이 말하는 우리나라를 뜻합니다. 조선의 그 말입니다. 영언, 말을 길게 한 것. 그러니까 노래라는 뜻입니다. 조선의 노래.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옛 시조집을 청구영언이라고 하죠. 시는 언지라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이니까 시와 노래를 중국 고대에부터 서로 분리해서 생각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장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삿갓을 노래하다는 표현보다도 삿갓을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삿갓 시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김삿갓의 시는 19세기의 시대적 산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삿갓 시가 어느 유의어 문자 노름을 일삼는 시다고 이렇게 낮춰 봐서는 안 된다. 그게 시대의 모습, 사회 사상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는 항상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저항에 대한 마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시는 아까 말했듯이 마음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 시언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19세기의 아들이요, 그의 시는 19세기의 시대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시대상의 반영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9세기는 어떤 시대냐? 18세기와 형격이 다른 시대다 이렇게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18세기는 폭이 드문 태평성대였다. 조선, 중국, 일본의 이 동양, 이 동아시아 삼국은 아주 태평성대였습니다. 18세기는 동아시아적 평화와 질서의 시대였다. 중국은 그 당시에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 세 황제가 18세기를 지배하면서 중국의 영토를 2배 이상 확장시켰습니다. 지금 오늘날 중국의 영토를 이렇게 만들어서 중국이 국력이 강한 시대였다. 평화의 시대였다. 그래서 팍스 시니카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국력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시대. 먼 옛날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국력이 세계 질서 평화를 유지하던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일본은 18세기는 어떠냐? 에도 시대인데 일본 번영의 초석이 되는 시대다. 그때 일본은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이 앞으로 세계의 강국으로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시다. 이때는 일본은 조선이나 일본은 세국 정체를 취했는데 그게 좀 달라요. 조선은 완전하게 세국을 했고 일본은 딱 한 군데 남겨뒀어요. 어디냐? 나가사키 항구는 개방했습니다. 유럽의 문명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이 일본 역사의 신의 한 수였다. 그걸로 통해 들어온 서양의 문물, 그 중에 하나가 학문이 난학이에요. 난학은 뭐냐? 네덜란드 학문인데 일종의 해부학입니다. 일본의 난학을 발할 때 우리는 북학을 했거든요. 박지원, 박제가 열하일기, 북학이, 북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북경의 학문을 배운다. 북경을 배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감히 선비의 손에 칼을 하던 시대에 이미 난학이라고 하는 해부학이 들어와서 해부를 하는 시대가 18세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은 18세기에 엄청나게 발전했고 조선도 조금 발전했어요. 전쟁도 없이 이웃 나라끼리. 조선도 그때 영종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18세기의 태평성대가 19세기 되면 전부 다 이렇게 혼돈의 시대, 난세가 됩니다. 그 원인은 서세동점, 서양의 세력이 동양으로 점점 이렇게 밀려드는 것을 서세동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펜 전쟁 이후에 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일본은 세국을 취하면서 또 나름대로 좀 웅크리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게 난세였어요. 정조가 1800년에 죽었는데 젊은 정조가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3번 정류한 소주를 마시고 이 신하들 불러가지고 그 대나무 필통에다가 200cc 된 필통에다가 완사하게 해가지고 나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소주를 3번 정류를 하니까 도수가 50도 60도 되죠.
그 성지 비서였던 정약용도 한 잔 받아 마시는데 평소에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술이 셌던 모양이죠. 나가 떨어지지 않았다. 정약용은 나가 떨어지지 않았다. 정조는 성색을 멀리 했습니다. 성색, 음악과 여색을 멀리 했고 술을 좋아하고 신하와 더불어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해서 갑자기 죽게 되는데 이 왕비는 불임이었고 첫 번째 후궁, 두 번째 후궁은 공주만 나왔고 그래서 젊은 세 번째 박씨라고 하는 후궁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안에 그 정조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 아들이 순조인데 유일한 아들이죠. 나이가 12살이야.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뒤에서 뒷배경이 되니까 외삼촌이 반남박씨인데 그때부터 반남박씨, 외가, 안동 김씨, 풍양족씨, 고종 때 여흥민씨까지 이어지면서 세도 정치가 19세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모든 것이 양극화되는 시대예요. 세도가가 형성이 되고 아까 방금 말한 그리고 폐족이 되는 가문이 있었어요. 폐족화. 정약용 집안이 다 그 형제들 또 고종 외사촌 이런 다 천주기 때문에 폐족화됐어요. 이렇게 폐족이 되고 또 이 안에 김사가 또 폐족입니다. 안동 김씨 집안이지만 김사가 집안은 홍경래 난때 그걸 안에 협조를 했으니까 김믹순이가 김사가서의 할아버지인 김믹순이가 폐조가 돼가지고 폐족이니까 이렇게 내가 사가 쓰고 다니게 된 거죠. 이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고 전부 다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세기에는 중국도 밀란, 한국도 밀란, 일본도 밀란의 시대고 이렇게 양극화하고 또 삼정이 문란되고 삼정, 전정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종부세가 막 많이 급등했다고 해서 토지세 또 그리고 군정, 전정, 군정, 항곡 이렇게 황곡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전 술 한 잔이 항곡 서삼일세. 아전한테 막걸리 한 잔 받아 먹으면 뒤에 항곡 석섬을 세마를 대갚아줘야 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세지면 뒤에는 큰 결과, 나쁜 결과를 가진다 하는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이게 삼정의 문란이고 삼정의 문란이 밀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19세기입니다. 서악, 탄압, 무슨 세도정치, 삼정문란, 임술론, 밀란 이런 시대의 시대적 산물, 시대적 반영물이 김사가서의 한시고 또 그리고 이 19세기라고 하는 난세가 낳은 시대의 아들 이 바로 김사가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점에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대충 여기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김사가서의 시 한 편 두고 내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더 할 이야기가 있지만 이 촬영하는 기획자가 지금 빨리 끝내라고 손질한 바람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삿갓을 읊다. 김삿갓. 뜬 세상에 내 삿갓이 꼭 빈 배와 같아서 한 번 써 40평생을 따라 흘러다녔네. 목동은 가벼운 차림새로 소 먹이러 나가고 어부의 본색은 갈매기와 벗 삶는 것일세. 취하면 벗어서 가지에 걸어두며 꽃 구경하고 흥겨우면 들고서 다락에 올라 달 구경하네. 속인들의 의관이란 너나 없이 거칠해지만 하늘 가득 비바람 쳐도 홀로 근심 없네.